이전 영상에서 약속한 대로 도수치료 눈탱이 맞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치료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한 병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을 이것저것 다 섞어서 환자들 뜯어먹으려고 하는 병원들도 많습니다. 환자들 눈탱이 때리는 병원들의 큰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건 단지 병원에서 14년째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병원 구조상 병원 규모가 좀 애매한 일부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준종합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MRI부터 찍고 시술하고 입원하고 있는 동안 모든 비급여 치료를 다 하게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입원할 경우 환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실비 청구 금액이 외래로 올 때보다 대부분 크기 때문입니다. MRI 찍으려고 일부러 하루만 입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가격도 좀 비싼 편입니다. 신규 병원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에도 많이 투자를 했을 것이고, 최신 의료 장비들을 써야 하는데 이 장비들은 대부분 렌트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직원들도 많이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의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의사들 페이가 장난이 아니죠. 이 비용들을 다 감당하고도 병원장이 많이 벌어가려면 과잉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1차 병원인 개인 병원들은 2차 병원들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죠. 진료비의 차이도 있고 원장님 한 분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과잉 진료는 좀 덜한 편입니다. 입원실에 없는 곳이면 비급여는 주사치료 정도이고, 도수치료가 있어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방병원은 거의 다 비급여고요. 오너들은 대부분 한의사인 경우들이 많죠. 국가 면허증인 물리치료 면허증을 소유한 도수치료사들보다 운동처방사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훌륭한 운동처방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팩트는 운동처방사는 국가 자격이 아니고요. 민간 협회들도 종류가 많아서 전공 상관없이 돈 주고 조금만 공부하면 다 딸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방병원에서 운동처방사 선생님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물리치료사보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고 뭔가 운동을 하고 있는 액티브한 모습을 환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양한방 협진 치료를 선호하시는 환자분도 많으시겠죠.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니까요. 병원 크기가 크고 인테리어나 시설이 깔끔하면 심리적으로 믿음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도 도수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의사 진료보다 코디네이터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깔끔한 외모에 정장 입고 말 잘하시는 여성분들이시죠.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것이고, 물리치료사들은 기본적으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 가깝습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도수치료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도수치료사보다는 피부관리사 선생님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병원은 진료 한번 보기 힘들죠. 유명한 교수님께 진료 한번 보려면 장난 아니게 기다려야 됩니다. 인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수술은 교수님이 하시더라도 교수님 혼자서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경험이 부족한 인턴 치료 중인 의사들이 환자들을 케어한다는 것도 종합병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실력이 더 좋을까요? 도수치료는 큰 병원이라고 더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큰 병원일수록 직원들의 복지는 좋지만 연봉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큰 병원에서 직급을 달고 계신 치료사분들은 어느 정도 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대부분 일반 선생님들은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도 많고 경험이 중요한 치료이다 보니 병원 크기보단 많은 경험을 쌓은 치료사가 수준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풍이나 뇌졸중, 파킨슨병, 아이들 뇌성마비 같이 일반적으로 신경계 환자들이 중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차 의료기관에서 많이 치료를 하고, 신경계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따로 있어야 하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신경계 환자들을 치료했을 때 의료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따고 그쪽으로 더 공부를 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병들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가 좀 다릅니다. 종합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근골격계 쪽으로 파이를 더 키우는 데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골격계 환자들은 1차, 2차 병원에서 주로 치료를 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1, 2차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수치료사의 연봉도 더 높은 것이고요. 병원 총 수익으로 볼 때 도수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비중이 큰 병원일수록 고연봉에 실력 있는 도수치료사들을 고용하지만, 반대로 경험이 부족해 연봉이 싼 치료사들을 고용하고 무조건 비급여 항목을 늘려서 환자 눈탱이 때리는 병원도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도수치료 받을 병원을 선택하실
때 병원 규모나 인테리어 같은 거에 속지 마시고요. 아픈 데만 주무르고 있는 치료사는 절대 피하시고요. 의원이라도 가까운 병원 몇 군데 검색하셔서 평점 같은 것도 좀 보시고 평이 좋은 곳에 직접 방문하셔서 도수치료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치료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겠지만 한참 일하고 있는 치료사를 상담만 받게 해달라는 것도 좀 무리일 수가 있으니까요. 치료사가 놀고 있으면 상담 받아보시고요. 바쁘다면 치료를 1회만 받아보시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10회를 일시불로 끊어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나오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존교정의 유승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